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입니다. 아들 2명인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나 혹은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국적을 포기하면 당연히 군대 가지를 않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있고요.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요, 초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문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 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의 뜻을 존중했다고는 하지만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자식들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국방을 걱정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을 걱정하면서 국익을 생각하는 보수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극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들의 집합소가 대한민국 보수라고 생각하면 정말 보수란 이름 붙이기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English. 대한민국 화상영어 English.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광고에서처럼 더불어 서영석 달다 다음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접속하셔서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1000명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800명도 채 안 됐더라고요. 광고를 하니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자, 9일 한글날
휴일인데요. 휴일. 아침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소식을 아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동욱 총장 찍어내니까 검찰 금방 이명박 검찰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대화록 수사 차이가 의미가 있다는 등 전혀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수구 세력들의 준동을 도와주는 검찰. 그리고 박원순 제안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시키는 검찰. 그런 검찰 모습 때문에 이명박 검찰은 그야말로 똥 다 됐고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최동욱을 찍어낸 데 있어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도록 구성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사설로 추천위 구성부터 수상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런 제아의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혼외 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은 최 전 총장에 이어 2번째다. 추천위는 검찰청 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최 전 총장 임명 당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판이하다. 비당연직 위원에 중도, 진보 성향 인사가 포함됐던 지난번과 달리 친여, 보수 성향 인사가 대부분이다. 문창극 고려대 석좌 교수는 중앙일보 주필 출신의 대표적 우파 논객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다룬 김영 칼럼에서 무료급식은 북한의 배급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확대에 반대해왔다. 유일한 여성인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사형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으로 낙점됐다가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이유로 막판에 탈락한 전력도 있다. 정가병 연세대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장과 총리 후보 등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거시금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명박 검찰 때 검찰이 하도 정권의 신여로 놀아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입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직함에 있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5명, 아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당연직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됩니다. 비당연직 이 4명이 결국은 외부에서 수혈되는 추천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좀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야만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비당연직 4명으로 인선된 사람은 철저하게 박근혜를 친박근혜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문창극 고려대 석좌 교수인데요. 중앙일보 주필 출신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우파 논객입니다. 여성인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역시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낙마했던 사람입니다. 연세대 총장 정가병 씨 또한 박근혜 인수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비당연직 위원, 즉 외부위원으로 임명한다면 결국은 박근혜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 전 총장 임명으로 이어졌던 제1기 추천위는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이 염두에 뒀던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김학의 대전 고검장을 낙마시켰다. 반란을 주도한 이들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이었다. 이 때문에 제2기 추천위는 청와대의 뜻에 충실히 따를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우려는 현실화했다. 위원 구성으로 밀어볼 때 추천위의 역할은 사실상 거수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추천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네. 제1기 추천위. 결국은 최동욱을 총장으로 임명하도록 만들었던 1기 추천회에서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낙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람들 고마워해야 돼요. 만약에 김학의가 검찰총장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장 성접대 스캔들로 연루돼서 아마 박근혜 정권 엄청나게 개망신 당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뭔가 시켜보려고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보다도 기소가 높은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했다가 결국은 그 지경 된 건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반성할 줄 알아야지. 이번에 추천위원회는 철저하게 입맛이 많은 인물들로 인선을 해서 박근혜에게 한상 갖다 바치려는 그런 작태가 가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검찰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악의 급난 이후 등장한 최동욱 체제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갈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총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실력과 함께 검찰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총장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경향신문 사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 하는 꼬락선이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정치검찰로 되돌아가려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정권이 넘어가든가 아니면 재수없게 정권은 안 넘어가더라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실패하기를 바라기에는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합리적인 인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든 옳든 그러든 그저 대통령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인간들하고 쿵짝쿵짝 하다가는 결국은 망합니다. 역대로 황강과 내시가 바로해서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맹심해야 될 일입니다. 맹심하지 않아가지고 망한다면야 그것도 자기 일이니까 더 이상 뭐라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휘성의 노래 듣고 계속하죠. 놈들이 온다. 듣는 사이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알면 알수록 타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브랜드 알톤. 전기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알톤 보유 브랜드 시보레, 베네통 등 고강도 경량 명품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멘트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소잡사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님과의 만남 북콘서트가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입니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
저자의 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도 저자 사인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장에서도 책이 판매될지 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보통 판매를 합니다. 구미지샘과 뉴스폴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북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4531-5641, 010-4531-5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경북 구미니까 대구나 구미, 안동, 김천, 기타 등등 대구권에 사시는 조합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은 안 하셨네요.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가?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칼럼입니다. 정영무 한겨레 논술위원회의 칼럼인데요. 격려하는 사람들, 새겨 들을 대목도 많이 있고요. 비단 격려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청취자로서 꼭 읽어봐야 될 칼럼입니다. 한겨레 칼럼 아침 햇발, 회장님이 노숙자 될 수도 있다. 난 정영무 논술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재계 38위 동양그룹이 망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제2, 제3의 동양 사태가 우려된다. 동양 계열사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희생양이 됐다며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벼른다. 자녀 혼수 비용, 전세 보증금, 노후 자금 등을 잃게 됐다는 개인 투자자가 5만 명, 투자 금액은 1조 원에 이른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생활비까지 털어 기업 어음을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대주주 일가의 배임이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게 하는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양그룹은 한때 재계 5위에 오를 정도로 역사와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산업의 기초인 시멘트, 동양시멘트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금융을 두 축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비록 주력업종의 업황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했습니다. 금융계와 재계에서는 동양그룹의 빨간불이 켜진 뒤에도 많게는 7차례 회사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고 꼽습니다. 두세 차례도 아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 길을 두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룹 해체의 비운을 맞게 된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자산 매각을 서두르지 않으면 회장님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도 일찍이 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봅니다. 이 정권이 빨간불이 켜진 뒤에도 여러 차례 정권을 살릴 기회가 있었다고 꼽는다라고 나중에 누군가 쓸지 모릅니다. 두세 차례도 아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 길을 두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정권이 중도 하차하는 비운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권의 중도 하차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 정권이 선택한다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승만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정권의 중도 하차, 즉 4.19 혁명을 낳았습니다. 자산 매각을 서두르지 않으면 회장님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도 현재인에게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권을 일신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는데도 외면하는 일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자, 정영무 논술위원의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하지만 그룹의 뿌리인 동양시멘트를 매각하자는 제안은 대주주의 반대로 기회를 날렸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주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으며 자구 노력을 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채와 어음 발행으로 문제를 피해갔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경영권에 대한 집착과 본전 생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네, 권력에 대한 집착과 본전 생각 갖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정권이든 회사든 말입니다.
계속됩니다. 현 회장은 재계의 젠틀맨으로 불린다. 꽉 막히거나 무리수를 둘 사람도 아닌데 기회를 떠내려 보낸 까닭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기업이 위기에 처할수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밀려나고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아 인해 장벽을 치게 되고 이것이 정확한 현실 파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동양은 여기에 회장 부부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비선이 있었다고 한다. 이사회를 한낱 장식품으로 걸치고 입안에 혀 같은 비선에 의존하는 것은 곧 탐욕과 요행수를 견제할 합리적 규율의 부재를 뜻한다. 네. 현재에 대한 지적도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환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꽉 막히거나 무리수를 둘 사람이 아닌데 기회를 떠내려보낸 까닭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기업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밀려나고 최동욱이나 진영 같은 사람 밀려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아서 인의 장벽을 치게 되고 이것이 정확한 현실 파악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나라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재전이나 김기춘 같은 사람, 국무회의를 한낱 장식품으로 만들고 입안의 해와 같은 김기춘이나 남재준 여기에 넘어가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소버린 사태 이후 마음먹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으로 한 발 내디뎠던 SK 최태원 회장은 비선의 펀드 투자에 놀아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펀드 투자에 물리면서 상식과 합리 대신 독선 경영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사회가 쭉 재기능을 했다면 최 회장의 비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사회이사로 참여했던 인사는 전한다. 네.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번창한 기업을 분석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짐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들, 즉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번창한 그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예지력이나 핵심 능력이 크게 뛰어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 가치나 목표, 행동 기준, 일처리 방식 등에서 규율의 일관성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규율이 있으면 절대 그것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했고 과민 반응하지 않으며 목표와 상관없는 기회를 저버리고 달려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얼이 빠질 정도의 위기의 순간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냉정한 견제 시스템이 작동한 점을 높이 산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TV 하는 행태를 보면은 조합원들 답답해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과감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일을 못할까?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하고 있고 과민 반응하지 않으면서 어떤 순간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냉정한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지만은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구멍가게만도 못한 기업들이 비단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만은 아닐 겁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회이사를 최소한 한 명 이상 선임하도록 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총수의 독단과 오판을 막자는 상법 개정안의 규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이나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 이사회에서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단 한 명의 사회이사가 있어서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회장이나 권력자의 호통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쓴소리를 했다면 이런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기업이 커지면은 그것은 개인의 소유에서 집단의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의무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기업인데 왜 딴 놈들이 얘기를 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그 기업이 영석화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직원들과 그 직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하는 일일 겁니다. 정혜문 논설위원의 오늘 칼럼, 경제 칼럼이지만요. 정말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칼럼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네, 준비된 노래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네, 조합원 한 분 가입하셨네요. 아직 주소 기재 않으셨는데, 닉네임이 태호행이 시켰어요입니다. 아마 태호행이 가입하라고 시켜서 가입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태호행이 시켰어요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휴일이라서 아마 가입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 야, 5만원 내고 매달 5만원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출자금은 딱 5만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예, 정자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비는 월 10,000원 안팎으로 아마 책정될 것 같은데요. 조합비는 정식으로 개국하고 나서 TV 방송이 시작되면은 그때 받을 거니까 당분간은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파해와 일탈님, 주중에는 일하는 시간이라서 생방으로 못 들었는데 오늘은 생방으로 듣는다면서 한구자 정자했다고 합니다. 방금. 파해와 일탈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정치의 문제가 심각해서 별로 말은 안 했는데요. 오늘 한겨레 정정원 변호사의 칼럼 정교조 밀양 그리고 외부 세력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들의 이 나름대로 장기 집권 계획의 일환일까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들, 정교조 그리고 조합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전공로 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과거 독재 정권처럼 그렇게 질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와 밀양 그리고 외부 세력 정정원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국정원 자료,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르오의 조직원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네, 이게 정말 이명박이 임명한 최측근 원세훈, 이명박 정권의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이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무섭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북한은 사실 우습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각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 우선 존재지. 하지만 내부의 적, 우리가 자칭 보수가 장기 집권하는데 정말 금단은 세력들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집권을 했다는 게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왜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인가? 국정원, 연금 문제 등으로 인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공안 분위기 조성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때문이라고 한다. 해고자는 더는 교사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 논리일 뿐이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그저 법이니까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폭력이다. 법에서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던 규정의 잔재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현행법의 논리는 정교조 조합원이 해고된 뒤에도 조합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는 해고자를 제3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이 제3자일 수는 없고 그런 해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설한 제3자계의 금지 규정은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비판을 받아오다가 17년이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악법의 취지가 조합원 지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악법은 법이기 이전에 악입니다. 악법에 대해서는 준수 의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개정 의무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대로를 외치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는 이유가 해고자는 노동자, 교사, 공무원이 아니라는 형식 논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해고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이 과격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이런 입장이 바로 현재 밀양에서 횡행하는 외부 세력의 논리다. 보수신문, 밀양시장에 이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외부 세력은 밀양을 떠나라고 주문한다. 외부에서 지원을 오면 대치 현장이 과격해지고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시장, 보수신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약자들의 호소를 처단하고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권력과 강자의 논리입니다. 삶의 터전과 안전을 지키려는 주장이 님비 지역 이기주의로 보상금을 올리려는 이기적 행동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사는 어디라도 송전탑이 지어진다면 막겠다는 그들의 호소에 동참하는 것이 외부 세력이라면 갈등을 조정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대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6만 명의 조합원이 9명의 해고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법의 노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담보로 삼아 도시에서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밀양의 호소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연대입니다. 밀양과 전교조는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방법, 연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의 의미를 모르는 인간들이 자칭 보수를 자처하면서 집권을 하고 있는 게 2013년 대한민국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비평은 비스트의 섀도우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